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이렇게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내 삶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아무리 잘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에 있다 해도 그것을 조금 개의치 않고. 다음엔 좀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열등감은 진짜 대한민국의 지금 뭐 2030 그리고 또 이제 SNS가 또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얘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사실 정보가 좀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조금만 그냥 켜놓기만 해도 진짜 뭐 강남에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부자들의 삶이 보이고, 또 내 친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원치 않든 원튼 간에 다 이제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SNS는 또 내가 못난 것보다는 잘난 거를 올리잖아요. 보통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난 모습과 내 초라한 모습이 딱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좀 무기력해지고 힘도 빠지고 우울해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좀 작아지는 이 느낌이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우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이렇게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면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좀 자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뚝 이렇게 자동적인 반응으로 조금 내가 좀 작아진다 그럴까요? 그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능인 건가요? 맞아요, 본능. 어떻게 보면은 본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잘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컴플렉스, 그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열등감을 인지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느낌이 올 때에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거나 어떤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열등감이란 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감정은 아닌 건가요? 우선 그 열등감을 보면요,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이제 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타인들하고 혼자 있을 때는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고, 그 자체가 이제 느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거는 그걸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감정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우러나는 감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이제 어떤 일시적이거나 어떤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면 그냥 인간으로서 나보다 더 이렇게 잘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적인,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좀 리플렉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히려 약간의 열등감은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챌린지를 주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그 원동력과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등감이라는 그 느낌이, 감정이 우리 그 인간을 자체를, 나를 완전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내 삶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등감이라는 게 이제 좋거나 나쁘다 이렇게 딱 양극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열등감은, 일시적으로 좀 지나갈 수 있는 열등감은 내가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에너지도 줄 수 있는 좋은 감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열등감에 짓눌려 가지고 진짜 나는 얘보다 못났어, 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내 삶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나쁜 감정이 또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길어진다면, 그거에 너무 내가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그 열등감이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짓눌린다면, 우리 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를 짓누른
떠오른다면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작가님 이 열등감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의아했던 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게 이제 좀 배가 아픈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진짜 순수하게 내 친구가 정말 나보다 뭐 점수가 더 높아 혹은 내 친구가 해외 유학의 길을 혼자 잡아서 이제 유학 가게 됐어. 이런 것들을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100% 기쁘게 박수 쳐주면서 야 너 좋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집 주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특히 이제 SNS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가 이제 굉장히 활발히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지금 그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떻게 이제 핀트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기뻐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선 내 자신, 내 자신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그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의 정체성,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뭘 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본 사람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조금 정리가 된 사람. 그래서 내 자신과 익숙하고 어느 정도의 그 자신감,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위에 서고 밑에 서고 그게 아니고 네. 내가 나를 아는 데서 오는 어떤 자신감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이게 편안하다. 저는 나하고 편안하다는 느낌, 그 편안하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무리 나가는 그런 사람에 있다 해도 그것을 조금 개의치 않고 혹은 덜 개의하고 그리고 오히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의 내가 나하고 평안하고 네. 괜찮은 오케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알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 되면 또 우리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우선에 어느 정도의 평안함과 그 괜찮다 그런 대로 괜찮다라는 그런 그 상태에 그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를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제 나와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아주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 키워드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아요. 네. 다름, 유니크.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대표님이 될 수 없고 대표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시몬이 될 수 없어요. 네. 그거를 우선에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지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제가 미처 얘기를 못한 거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 열등감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말 단일 민족이고 또 굉장히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집단적으로 뭐 똑같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뭐 미국을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과 비교했을 때 뭐 제 친구 미국 갔다 온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미국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만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다민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을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되게 동일한 민족이고 동일한 사회다. 이걸 제 친구가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좀 깨달음이 왔거든요. 아, 내가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이 다름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다 똑같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것부터 시작을 돼서 이 열등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너무 동일화돼 있고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아주 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국가마다 다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성격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같이 네. 여러 그 인종과 문화와 그런 언어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다문화가 되어 가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민족, 그쵸, 예. 예, 아니면 흰 옷을 입고 같이 우리 그 뭐라 그럴까 한민족으로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는 그쵸? 예,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가 아니고 맞아요.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어떤 동일성이라 그럴까요? 그게 물론 많이 한국도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맞아요. 뭐 4차 산업세계 네. 뭐 지금 뭐 세계가 특히 젊은이들은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라는 그 뿌리 안에 그 뭐랄까 정신 안에 DNA 안에는 네.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우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라는 것, 그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거 맞아요. 그런 그 멘탈리티가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열등감이라 그럴까 비교의식이라 그럴까 그거가 더 심할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열등감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들이 보이는 뭔가 행동들이 있는 그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나가 다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약하다 그럴까 아니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덮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보상을 막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허풍을 뜨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강하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히려 또 반대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조금 행동들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고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따돌림을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기도 하는 그런 네거티브 한 부정적인 행동을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 열등감 콤플렉스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 그럴까 그거가 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오히려 이걸 더 강한 척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맞습니다.